오늘은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적어 놓으면은 오늘 내용은 뭐다? 급수다. 그럼 급수를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얘는 뭐 된다? 무한히 더한다.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는 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처음 배울 때는 뭐였어요? SN이라는 기호를 배웠죠. 그럼 SN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땡땡땡.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SN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SN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한마디로 n개를 더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급수에서는 뭘 하냐면은 n개만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선 지금 여기가 n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n이라고 돼 있으니까 n항까지만 더하는 거지만 항 번호가 무한히 가면서 무한히 많은 항을 계속 더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급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뭐였어요? 항 번호가 무한히 가면 일반항, 수열이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더했을 때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했을 때 마침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극한이라고 하고 상태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특정한 값을 목표로 가는 수렴이 있었고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마이너스가 되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발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급수는 뭐예요? 무한히 더하는 거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얼마까지? 무한번째까지. 시그마랑 기호는 더한다라는 의미의 기호죠. 얘는 뭐 된다? 일반항 an. 그럼 얘를 좀 바꿔 쓰시면 얘는 뭐예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를 무한급수라고 한다.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n항까지만 더하면 sn인데 우리는 무한히 더할 거니까 n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럼 얘도 sn만 있으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히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다시 하나 정리하면 또 어떤 표현이 있겠어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서 이것도 어떤 거예요?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얘도 무한급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급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급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급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하나 정리하면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냐면 정리할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수열을 무한히 더해라.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급수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당연히 수렴할 수도 있고 당연히 발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렴을 가지고 다시 일로 오시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무한급수가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가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뭐 했어요? 얘가 어딘가에 수렴을 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또 같은 말로 뭐 한다? 급수가 극한값이 알파다. 다른 말로는 알파에 수렴을 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그 더했더니 계속 우리가 뭔가 숫자들을 계속 더하면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것 같지만 이렇게 수렴했을 때는 뭐한다? 리미트 an이 0이다. 이 말은 마치 제가 어떤 통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 통장에다가 첫 번째 달에가 돈 넣고 2월 달에 돈 넣고 3월 달에 돈 넣고 4월 달에 집어넣고 돈을 계속 집어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통장에 쌓여있는 내 돈 전부 그 돈을 다 더하는 걸 뭐라고 해요? 급수라고 하죠. 왜? 내가 돈을 무한히 집어넣었을 때 그 돈의 총합 이렇게 무한히 더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내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서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돈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값,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분명히 돈을 계속 집어넣는데 내 모인 통장 안에 돈이 100억에 수렴한다라면 왜 100억에 수렴하겠습니까? 내가 마침내 집어넣는 돈들이 영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면서 수렴하니까 내 통장 안에 돈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어떤 금액에 수렴한다라면 내가 마침내 마지막쯤에 집어넣는 돈들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역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거를 하나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린 뭐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거의 대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우는 뭐예요? 얘네들을 부정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를 부정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뭐한다?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그럼 조금 조심할 게 만약에 리미트 an이 0이다. 그럼 뭐한다?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른다. 왜?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수는 오늘 배우는 급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급수가 있으면 일반적 급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합니까? 오늘 배웠던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 표현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뭘 이용합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나 수학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등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리미트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급수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동안 배웠던 내용의 복습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급수라는 거는 뭐다? 무한히 더한다. 그럼 무한히를 의미하는 LIM, 리미트와 더한다라는 의미의 기호 시그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그마 먼저 해결하고 마지막에 n에 관한 식에다가
극한만 취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수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급수가 있고 좀 이따가 정리하게 되는 등비 급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등비 급수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뭘 정리하냐면요. 등비 급수를 한번 정리할게요. 급수가 뭐였어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였죠. 근데 급수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등비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는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수학적인 표현 좀 정리 한번 할게요. 뭐 되는 거예요? A1R의 n-1승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고요. 등비 수열을 뭐 합니까? 무한히 더합니다. 몇 개나 더합니까?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죠. 그럼 맞더니 어차피 시그마에서 얘가 변수인데 이 변수가 지수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당연히 등비 수열이죠. 그럼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1R에 K-1승이 있다라면은 이번엔 변수가 K인데 K에 관한 지수 형태니까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니까 등비 급수가 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할게요. 그럼 등비 급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했을 때 그 등비 수열의 합이 마침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등비 급수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수렴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발산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우린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시험에는 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렴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 항이 0일 때가 있습니다.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됐든 간에 둘째 항도 0, 셋째 항도 0, 0, 0, 0, 0, 0, 0, 0, 0. 그 0들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무한히 더하는 거죠. 무한히 더해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R의 n-1승 이게 뭐라고 해요?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등비 급수라고 하죠. 얘가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0을 무한히 더했으니까 0에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언제 수렴하냐면은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수렴을 합니다. 그럼 얘를 바로 말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 부분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걸 한 번 더 지난 시간 거를 복습해 볼 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였어요? 둘이 말이 너무 비슷하죠. 등비 수열의 수렴은 등비 수열이 있을 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뭐 10번째 항,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이렇게 항번호가 무한히 갈 때 그 수열이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되겠냐,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인 거고, 등비 급수는 뭡니까? 등비 수열이 쫙 있을 때 그 등비 수열을 모조리 더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수렴 조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양이 0일 때 뭐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r의 n-1승 등비 수열이 마침내 뭐가 됐냐? 뭐가 됐습니까? 0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공비가 -1과 1 사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r의 n-1승 어디에 수렴했습니까? 0에 수렴했죠. 마지막 세 번째 공비가 어디일 때? 1일 때. 그럼 첫째 양이 A1인데 공비가 1이니까 둘째 양도 A1, 셋째 양도 A1, A1, A1 마침내 A1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R의 n-1승은 A1에 수렴했겠죠.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다시 복습한 이유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공비가 -1과 1 사이다. 얘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그럼 어디에 수렴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r의 n-1승은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왜 여기에 수렴하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우린 지금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은 공비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등비 수열의 합이 있겠죠. 얘는 뭡니까?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n항까지만 더할 게 아니라 얼마나 더할 거예요? 무한히 더할 거죠. 그럼 여기 있는 n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할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비가 어떻게 됐어요? 공비가 -1과 1 사이가 됐습니다. 그럼 공비가 이 범위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일종의 등비 수열이죠. 왜? n에 관한 지수 형태여서. 그런데 등비 수열이 공비가 -1과 1 사이면 어디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얘는 0에 수렴하겠죠. 그럼 남은 녀석만 정리했더니 1-r분의 이거 0 되면서 요 녀석만 남았으니까 A1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급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문제에서처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어차피 이 녀석이 뭐예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와 sn이 만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급수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표현, 이러한 표현은 셋 다 많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급수에서 이 녀석을 구하라는 건 그런데 문제 봤더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sn이 떡하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완벽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였어요? 얘가 sn이었죠. 그럼 sn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뭐예요? 분모는 3차 함수, 분자도 3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 극한은 차수를 조사했더니 분모 3차, 분자 3차, 차수 큰 놈이 대빵이죠. 차수가 작은 녀석은 극한에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그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차수가 똑같으니까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니까 분모는 최고차 한계수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2가 되겠죠. 분자는 최고차 한계수가 -1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합니까? 이 녀석을요 좀 예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K번째 항을 먼저 구할게요. 그럼 분모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첫째 항 3, 둘째 항 5, 셋째 항 7, 넷째 항 9. 그러면 K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2씩 커지기 때문에 일단 2K. 그런데 1 넣었더니 3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또 이번엔 오른쪽 숫자가 5, 7,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K의 개수가 2면서 1 넣었더니 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됩니까? 계속 1 되겠죠.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AK, K번째 항, 일반항 AK를 구했죠. 전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죠. 몇 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무한히 더하라고 했죠. 그럼 이런 거 어떡합니까? AK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뭐 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로 더한 다음에 우리는 N개만 더할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할 거니까 그 앞에 LIM 극한만 이렇게 취하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일반항 구했고 이제 뭐 합니까? 일반항 다시 한번 써볼게요.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 이것 분의 1인데 얘를 뭐 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한히 더할 거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1번은 뭐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운 것처럼 일단 시그마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합니까? 시그마를 해결해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으면 거기다가 마지막 뭐 하면 됩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리미트만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일단은 리미트는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지금 시그마에서의 일반항이 무슨 식이에요? 분수식이죠. 뭐합니까? 부분분수 이용하면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빼면은 2.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어쩌고 분의 1 어쩌고 분의 1 생긴 것 같죠?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가운데 마이너스. 그런데 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므로
1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앞에 하나니까 요 1을 앞에다 한 번만 집어넣고 이게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녀석을 여기 K에다가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리미트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2분의 1도 냅두고요. 정리하면 하나 넣었더니 뭐 됩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2n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 녀석이 0으로 가겠네요. 그럼 남는 거는 요거 2개 남았으니까 2개를 곱하면 6분의 1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를 한번 좀 쭉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보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2에 그 다음에 여기 로그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뭐 되는 거예요?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제곱도 그냥 n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지금 급수에서 누가 일반항이에요? 이 녀석이 일반항이겠죠. 우리 뭐합니까? 일반항에다가 2부터 2, 3, 4, 5 숫자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들을 뭐합니까? 무한히 더하는 거죠. 그럼 한번 2부터 한번 넣어보면 일단 2를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로그 2에 1 곱하기 3에 2 곱하기 2가 되겠죠. 우리가 수학 1에서 시그마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숫자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들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엔 이 다음 자연수 3 여기다가 3, 3, 3, 3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로그 2에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엔 4를 집어넣으시면 로그 2에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그 다음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나가겠죠. 우린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그를 뭐 하고 있습니까? 더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거 알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로그 a의 n과 로그 a의 n이 있을 때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진수끼리 곱하기라고 배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진수를 곱하면요. 일단 로그 2에 여기 진수만 쓰면은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또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진수를 넣었으면 3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졸라게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럼 한번 n번째 항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로그 2에 얘가 n-1에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이 있었겠죠. 그럼 얘도 맞았으면 여기 뭐 되겠어요? n-1에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 극한 리미트는 잠깐만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그마까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시그마만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봤더니 어떻게 지워집니까? 3, 3, 4, 4 지워지고 또 어떻게 지워집니까? 앞에서 2가 지워지고 2, 3, 3, 4, 4 지워지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분모에는 왼쪽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이 남고 지워집니다.
또 분자를 가만히 봤더니 오른쪽이 남았으니까 여기선 반대로 왼쪽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녀석들만 정리했더니 로그 2에 뭐가 남았어요? 여기 1 남고 n 플러스 1 남았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분자에 뭐가 남았어요? 여기에 2가 남고 여기에 n이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2n이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지금 뭘 정리한 거예요? SN을 정리한 겁니다. 한마디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만 정리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n항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번째까지 더하라고 했죠. 그럼 무한번째까지 더하기 위해서는 좌변에다가 LIM 리미트 극한을 취하고 우변에다가도 LIM 리미트 극한을 취해야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녀석을 계산해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로그 2를 살짝만 가릴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이죠. 그럼 로그가 잠깐만 없다라고 치면 얼마 됩니까?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니까 1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로그가 없다라고 치고 이 리미트와 이 녀석만 계산했더니 이렇게 2가 이렇게 되고 다시 안 보였던 로그 2가 이렇게 뿅 나타나면 답은 로그 2의 2.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최종 답은 1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처럼 수렴하는 급수를 고르라고 했죠. 그럼 급수에 뭐합니까?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시그마와 리미트를 같이 취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k번째 항을 구하고 거기다가 시그마를 취해서 시그마를 계산하고 뭐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취해서 이 녀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도 되고 한마디로 얘는 뭐합니까? 일반항 an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합니까?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이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서 S1을 구하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고 S3를 구하고 계속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마침내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 188번을 풀기 위해선 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할게요. 그럼 일단 기억부터 풀어보시면 S1을 구할게요. S1은 1항까지 합이니까 S1 얼마예요? 1 되겠죠. 이번에는 S2를 구할게요. S2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니까 요 두 녀석을 더한 게 되겠죠. 얼마예요? 얘가 0 되겠죠. 이번엔 S3. S3는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니까 3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1 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 항 S4까지의 합 S4를 구할게요. 그럼 4개를 더해야 되니까 이마만큼을 더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 S1 구하고 S2 구하고 S3를 구한 다음에 그들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야 되는데 1, 0, 1, 0, 1, 0 뭐 하고 있습니까?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특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발산이라고 하죠. 기억은 답이 안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S1을 구할게요. 그럼 S1 얼마예요? A1과 똑같으니까 1. 이번엔 S2를 구하면 1항과 2항의 합이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번에 S3를 구하면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더하면 2. 이번엔 S4를 구하면 4항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되겠죠. 하나, 좀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S5를 한번 구할게요. 그럼 얘는 5항까지 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녀석은 3이 되겠네요. 그럼 더 해보나 마나 가만히 봤더니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뭐 하고 있어요?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수렴할 수가 없겠네요. 뭡니까? 이 녀석은 발산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디귿을 한번 풀어볼게요. 디귿은 일단은 S1을 구하면 2, S2를 구하면 이 두 녀석을 더하니까 2분의 4에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S3는 뭐가 됩니까? 2, 요 3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S4를 구할게요. S4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뭐가 됩니까? 4분의 7 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홀수 번째는 어디에 수렴하고 있어요? 2에 수렴하고 있고요. 짝수 번째는 가만히 봤더니 이 녀석이 1.5. 그럼 이 녀석도 1. 얼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홀수 번째도 2에 수렴하고 짝수 번째도 2에 수렴하기 때문에 디귿은 수렴이 되면서 답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개념 수업 때 언급했던 내용을 살짝만 다시 복습할게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급수라고 하죠. 급수가 뭐한다? 만약에 수렴하면, 한마디로 수열을 무한히 더했더니 그 합이 뭐 한다고 했어요?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까? 그 수열은 마침내 뭐가 된다? 상태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급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 알 수 있습니까? 일반항이 an이니까 일반항을 따로 떼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0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an이 리미트를 만나면 뭐 됩니까? 0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있는 an이 0, 요 an도 0. 그럼 남는 녀석만 다시 정리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지니까 분모에는 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 분자에선 이 녀석이 지워졌으니까 2n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럼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 함계수분의 최고차 함계수가 되면서 답 뭐가 됩니까? 2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95번에서 다음 급수 중 뭘 고릅니까? 수렴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수렴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지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좀만 더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수열하고 거의 비슷한 녀석을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에 1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1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쓸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이 있는데 3분의 1보다 작은 녀석 4분의 1을 쓰고요. 여기 있는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을 쓸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5분의 1이 있는데 5분의 1보다 작은 녀석 8분의 1, 6분의 1보다 작은 녀석 8분의 1, 7분의 1보다 작은 녀석 8분의 1, 원래 8분의 1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작은 녀석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요 두 녀석을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요 4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8분의 1 4개 더하면 2분의 1 되겠죠. 그럼 또 여기 뒤에 뭐가 있겠어요? 또 16분의 1, 16분의 1 계속 있어가지고 16분의 1이 8개를 쓰면은 이 녀석을 다 더하면 2분의 1 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1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어때요? 2분의 1을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니까 이 녀석 뭐 되겠습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얘가 무한대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때요? 무한대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되면서 발산이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이제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있으니까 일반항 K번째 항을 구해볼게요. 그럼 K번째 항을 구하면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를 가만히 봤더니 2씩 커지니까 2K 더하기 1분의 분자는 가만히 보면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을 N항까지 더한 다음에 문제에선 무한히 더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극한을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n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언급하면 두 가지를 한번 복습 한번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뭐 된다라고 했어요? 일반항만 따로 떼와서 극한을 취하면 0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거의 대우까지 기억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우리 뭐 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라고 배웠었네요. 가능하시겠죠? 다시 일로 와서 얘가 지금 일반항인데 얘가 지금 an인데 여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뭐 됩니까?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니까 2분의 1 되겠죠. 얘는 어떻습니까? 0이 아니네요.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니까 뭐합니까? 발산하겠죠. 그럼 2번도 발산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도 일반항을 한번 구합시다. 그럼 일반항을 일단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를 봤더니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n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n번째는 n제곱이 되겠죠. 다음 분모를 봤더니 분자보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씩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 분모가 1 커지니까 n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예요?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극한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극한 취하면 뭐 되겠어요?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 차수가 똑같죠? 얘가 1 되겠네요. 어때요? 0이 안 되겠네요.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니까 이 녀석 뭐합니까? 무조건 발산하니까 3번도 답이 안 되겠네요. 또 이번에는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반항 AK를 한번 구합시다. AK를 구하면은 분모를 봤더니 왼쪽은 1, 2, 3, K번째는 K가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을 봤더니 2, 3, 4, 1씩 커지는데 1 넣었더니 첫째 항이 2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합니까? 지금 이런 수열을 더하고 있죠. 몇 개를 더합니까? 무한히 더하고 있죠. 그럼 우린 이런 우리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방금 내가 구한 일반항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취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리미트 극한을 취한 걸 급수라고 하겠죠. 그럼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선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해결해서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리미트는 내비두시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시그마에서의 일반항이 무슨 식이에요? 분수식이니까 부분 분수 이용하시면 이거에다 이거 빼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뭐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쩌고분의 1, 어쩌고분의 1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가운데 마이너스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니까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나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뒤에 하나 집어넣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문의 상수 빵 1 빼기 빵이니까 얼마예요? 1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보기 5번. 일단 4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또 마찬가지로 K번째 항 일반항 AK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구하면은 루트 안에 2, 3, 4니까 K번째는 K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에 1씩 작아지고 있죠. 루트 K 분의 1 되고 가능하시죠?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시그마를 취한 다음에 여기다가 극한까지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작은 거를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서 루트 k 마이너스 루트에 k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이 상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리화를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분모에다가 루트 k 플러스 루트에 k 플러스 1 곱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도 뭐 하는 거예요? 루트 k 플러스 루트에 k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할게요. 가능하시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봤더니 마이너스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를 암산하면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가면 이 마이너스랑 사라지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에 k 플러스 1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플러스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계속 더하는 거니까 결국 얘 어디로 갑니까? 계속 커지는 겠죠. 걔네들을 계속 더하니까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만 있는 거죠. 계속 더하니까 뭐 됩니까? 결국은 무한대가 되면서 뭐 됩니까? 발산이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래서 답은 5번도 답이 안 되면서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모두 뭐 한다고 했어요?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 녀석도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를 베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니까 이거를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2가 기어 나오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얼마다? 17이다. 그런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뭐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17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N과 BN이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찢을 수 있으니까 2는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얼마다? 19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뭐 되는 거예요?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9가 되겠죠. 근데 문제 맨 마지막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수렴하니까 얘를 두 개로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고 얘는 뭡니까?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우린 지금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만큼을 정리하시면 요거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10 곱하기 10n승 분의 2 곱하기 2의 2n승이니까 4n승 마이너스 5n승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만 먼저 따로 정리하면 일단은 10분의 2니까 그냥 5분의 1이라고 쓰고 10n승분의 4n승을 하나로 합치면 10분의 4의 n승이니까 약분하면 뭐 됩니까? 5분의 2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죠. 요거를 두 개의 시그마로 나누어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분의 1은 그대로 일단은 10분의 1이라고 쓰고 10n승분의 5n승을 뭐라고 씁니까? 합쳐가지고 10분의 5니까 2분의 1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주어진 식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R의 n-1승 얘를 뭐라고 합니까? 등비급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우리가 오늘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배웠습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왜 그런지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공식만 알고 있다라면은 다시 문제로 가서 얘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이 등비수열은 초항은 얼마예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녀석을 계산하면 뭐 됩니까? 초항은 뭐가 됩니까? 25분의 4. 공비는 뭐가 됩니까? n의 미치 공비니까 공비는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공비가 5분의 2니까 분명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R. 여기 나오죠. R이 얼마예요? 5분의 2분의. 분자에 누가 옵니까? 초항이 얼마예요? 2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또 이 녀석도 변수가 n인데 변수가 지수에 있죠.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얘는 초항이 얼마입니까? 1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은 20분의 1. 공비가 얼마입니까? n의 미치 공비니까 2분의 1. 뭐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R. 왜냐면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렴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와야 되니까 20분의 1 오면은 요 녀석을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첫째 항은 2다. 그 다음에 공비는 어때요? 공비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했더니 3에 수렴한다라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은 살짝만 복습하면요. A1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등비급수에 뭘 알아봅니까? 수렴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초항이 0일 땐 0에 수렴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A1에 수렴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문제에서 지금 0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것에 수렴하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수렴했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A1에 수렴을 했을 테고 얘는 다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렴을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다? 3이다. 그럼 1 마이너스 R은 3분의 2가 되고 R은 뭐가 됩니까? 공비가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공비를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AN을 뭐 하고 있어요? 제곱을 하고 있죠. 그럼 AN을 제곱하게 되면 뭐 됩니까? 여전히 등비수열. 다시 한번 AN이 등비수열인데 지금 뭐 했어요? AN을 제곱했죠. 뭐 합니까?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하지만 뭐 돼요? 첫째 항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4. 공비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9분의 1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전히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어디에 수렴해요? 여기에 수렴하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9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예요? 4가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n인데 변수가 지수에 있죠. 그럼 그냥 급수가 아니라 등비급수가 되겠네요.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몇 개 있다라고 했습니까? 2개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초항이 0일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럼 얘는 지금 초항이 뭡니까?
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1 집어넣으시면 첫째 항이 1-2x인데 그게 0일 때 수렴. 두 번째 뭡니까? 공비. 공비가 뭐예요? n의 미치 공비죠. 그럼 공비가 1-2x인데 이 녀석이 -1과 1 사이여도 수렴하겠네요. 그럼 얘가 0인 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이 녀석을 가지고 x의 범위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첫째 항이 0일 때, 다음 두 번째는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등비급수의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n이 1부터니까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r, 얘가 얼마다? 0이던가. 아니면 n의 미치 공비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r. 그러면 공비가 -1과 1 사이던가. 그럼 여기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r이 -1과 1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r이 -1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여기서 있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기역부터 알아보면 기역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승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첫째 항이 r제곱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n의 미치 공비니까 r제곱이 공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r제곱이 공비인데 그럼 r제곱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문제에서 r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제곱하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럼 이 등비급수도 분명히 첫째 항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공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니까 이 등비급수 뭐합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기역은 일단 수렴. 이번엔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일단 얘는 뭐예요? 첫째 항이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2분의 r 플러스 1.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n의 미치 공비니까 공비가 2분의 r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맨 처음 문제에 주어진 이 r의 범위를 이용해서 첫째 항이나 공비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1을 더하면 1 더하면 0, 1 더하면 r 플러스 1 더하면 2. 그 다음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로 나누면 0. 2로 나누면 2분의 r 플러스 2로 나누면 1 되겠죠. 그럼 이 등비급수의 공비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합니까? 이 등비급수는 니은 또한 수렴을 하겠죠. 이번에는 디귿을 봅시다. 일단 디귿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등비급수죠. 그럼 디귿도 첫째 항은 뭐가 됩니까?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3분의 r 플러스 1. 또 공비는 뭐가 됩니까? n의 미치 공비니까 공비가 3분의 r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 문제에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했던 r의 범위를 가지고 이 범위를 새롭게 만들면 일단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3으로 나누면 3분의 r, 3으로 나누면 3분의 1. 여기에다가 뒤에 1을 더하면 여기다 1 더하면 3분의 2, 1 더하면 3분의 r 더하기 1 더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등비급수의 공비의 범위가 3분의 2와 3분의 4 사이가 되면은 1보다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발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으면서 답 뭡니까?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2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1항부터 n항까지 약 sn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 여기를 풀려고 봤던 여기는 an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an은 sn-sm-1이다.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sn은 뭐 되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서 sn-1은 요 첨자에다가 여기가 n-1이니까 n-1, n-1, n-1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n-1 제곱 플러스 2배의 n-1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식을 좀 정리하면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얘를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지워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제곱은 지워지면서 뭐 됩니까?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an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문제로 가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a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2n 플러스 1 여기는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시면 여기 뭐 됩니까? 2n 플러스 여기가 3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 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그마는 여기에 시그마도 있고 리미트도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표현을 좀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k로 바꾸면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 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이런 급수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한다? 여기 있는 시그마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시그마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시그마에서의 일반항이 분수식이니까 뭐합니까? 부분분수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빼면은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여기가 2분의 1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2k 플러스 1 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어쩌고 분의 1 어쩌고 분의 1 생긴 꼴 같고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가운데 마이너스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죠. 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1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 1 차이 나면 뭐예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앞에 하나 집어넣으면 3분의 1 뒤에 하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뭐 됩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면서 최종 답은 얼마입니까? 6분의 1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P1이 있고 P2, 그 다음 P3, P4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그 극한의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가능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P1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이 OP1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P1점의 x좌표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P2점의 x좌표를 x2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은 x좌표가 똑같겠죠? 그러면 x2는 뭐 된다? x1과 똑같으니까 1 되겠네요. 그 다음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엔 x3. 이 P3점의 x좌표를 우리가 x3라고 하자고요. 그럼 1이고, 그럼 여기가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계속 3분의 2를 곱하고 있죠.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는 한 번 더 3분의 1을 곱하면 빨간색은 3분의 2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이 길이는 얼마였어요? 이건 1이었죠. 그럼 이 P3점의 x좌표는 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더하면 P3가 되니까 P3는 뭐가 됩니까? 얘는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되겠죠. 그럼 x4도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P3와 P4는 x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럼 x4는 1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파란색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파란색이 3분의 2의 4제곱이 되겠죠. 왜냐면은 요 빨간색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이거. 한 번 더 3분의 2 곱하면 파란색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요 점 보이죠? 요 점. 요 점을 P5라고 할 때 길이가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더한 게 이 점의 x좌표가 되니까 x5는 뭐가 된다? 초록색 1 더하기 빨간색 3분의 2의 제곱. 마지막 파란색 3분의 2의 4제곱을 이렇게 더하시면 x5를 구할 수 있고 또 x6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구하다 보니까 첨자가 커질수록 항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럼 바로 그냥 x7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3개인데 하나 더 늘어날 테니까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4승 더하기 3분의 2의 6승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무한히 계속하게 되면 항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무한번째는 그 무한번째를 뭐라고 할까요? x 무한대라는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이런 점이 있다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4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러고 있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등비수열을 뭐하고 있어요? 무한히 더하고 있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등비급수. 그럼 이 녀석은 초항은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 되겠죠. 그럼 공비가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는 1 마이너스 r이 얼마다? 여기 나와 있죠? 9분의 4. 첫째 항 얼마다? 1. 여기가 1 되면서 계산하면은 x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x좌표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y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P1점의 y좌표를 y1이라고 하면 y좌표 얼마예요? 이 녀석은 y좌표가 0. 그 다음 P2점의 y좌표를 y2라고 한다라면 요 흰색 길이가 3분의 2니까 이 P2점의 y좌표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3. y3는 이 점의 y좌표인데 얘네들은 y좌표가 똑같으니까 y3도 3분의 2. 또 뭐 됩니까? y4.
y4는 여기가 3분의 2고 요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가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또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는 게 이 P4점, P4의 y좌표가 되겠죠. 그걸 y4라고 한다라면은 뭐 됩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첨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럼 y5는 얘랑 똑같으니까 건너뛰고 y6이 있었다라면 얘는 뭐 되겠어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무한히 많다라면 이 항번호가 무한히 커진다라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거를 y 무한대라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첫째 항이 3분의 2, 공비가 9분의 4. 그럼 공비가 9분의 4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의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겠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9분의 4에 첫째 항이 A1인데 얼마다? 3분의 2가 되면서 계산하시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 PQ의 길이를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를 1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OP랑 OQ를 2대1이니까 지금 OP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1이기 때문에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P1, Q1을 잠깐만 X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평행한 선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뭘 배웠습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둘이 평행하니까 이 그림이 옆으로 누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됩니까? X 대 1은 2 대 2개를 더한 3이다. 그럼 정리하면 3x는 2, x는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x를 지운 다음에 3분의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요 길이, 요 파란색, 요걸 잠깐만 y라고 한다라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또 y를 구하면 y 대 3분의 2는 2대 3이다.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용하면은 3y는 3분의 4. 그럼 y는 뭐 된다?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은 길이가 9분의 4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PQ가 얼마예요? 1. P1, Q1 얼마예요? 3분의 2. P2, Q2가 요 파란색을 말하는 거죠. 얼마예요? 9분의 4. 땡땡땡. 몇 개를 더합니까? 무한히 더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무슨 수열이에요? 3분의 2씩 곱하고 있으니까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등비급수라고 하겠네요. 그럼 등비급수면서 첫째 항이 얼마다? 1. 공비가 얼마다? 3분의 2. 그럼 공비가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하겠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1-r이 얼마예요? 3분의 2. 첫째 항 얼마예요? 1.
그래서 얘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3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5번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이 ABC가 이렇게 있더라고 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삼각형을 만들면 요 빨간색 삼각형, 여기가 A1, B1, C1이죠. 우리는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대요. 또 빨간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을 만들면 A2, B2, C2니까 이 초록색 삼각형을 넓이를 S2라고 하겠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변수가 n이고 여기 n이 있고 1부터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S1, 2 집어넣으면 S2, 3 집어넣으면 S3. 언제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네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S1을 먼저 구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삼각형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첫 번째 높이 공식은 뭡니까? 2분의 루트 3 A. 두 번째 넓이는 공식이 뭡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흰색의 넓이를 구하면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루트 3의 4니까 흰색은 넓이가 얼마 되겠어요?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흰색은 별로 넓이에 관심이 없고 빨간색부터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빨간색을 구해볼게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흰색과 빨간색은 흰색의 여기와 빨간색의 여기가 대응변이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대응변은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럼 큰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2대1이 되고 그럼 우리 2대1인데 닮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둘 다 제곱하면 넓이의 비는 4대1 된다라고 배웠죠. 그 말은 흰색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흰색이 넓이가 얼마였어요? 이거였죠.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니까 뭐 됩니까? 흰색에다가 4대1이기 때문에 얼마 곱해요?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럼 다시 또 이번엔 초록색은 뭐가 되겠어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또 길이의 비가 2대1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자동으로 4대1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 빨간색이었는데 요 빨간색에다가 한 번 더 4분의 1 곱하면 초록색이 되겠죠. 그럼 뒤에는 그냥 그만합시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얘가 되겠죠.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공비는 얼마다? 공비는 4분의 1. 그럼 공비가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하겠죠. 그럼 정리하면 1 마이너스 R이 얼마다? 4분의 1. 첫째 항 얼마다? 4분의 루트 3. 번분수를 풀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4 곱하면 4. 4 곱하면 1. 4 곱하면 루트 3 되면서 정리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다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있고요. 벽에다가 끈이 매달려 있고 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A 위치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손으로 딱 잡고 있다가 얘를 딱 놓으니까 얘가 얼마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가면서 10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추가, 이제 여기 추가 요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최대한 올라갔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8만큼 움직인대요. 근데 왜 8만큼 움직이냐면은 처음 앞에서 움직인 거리, 앞에서 10만큼 움직였죠. 그럼 그 10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것만큼 움직인다.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8. 그래서 여기는 10 곱하기 5분의 4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추가 이제 여기에 요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거리는 얼마예요? 앞에서 움직인 이 거리의 5분의 4니까 한 번 더 5분의 4를 곱하면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뭐합니까? 여기에서 또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한 5분의 4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꾸 움직인 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처음이 얼마였어요? 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은 1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인데 이런 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모조리 더해버리면 가만히 봤더니 무슨 수열이에요?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이니까 등비수열. 첫째 양이 얼마입니까? 10. 공비가 얼마입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초항 A1에 수렴하겠죠. 정리하면 1-r 대신에 5분의 4분의 첫째 항이 10 되면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적분 급수단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